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이슈 핵펀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몹시도 이제 혼돈스럽다고 하시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방송이나 신문에 매료되셔서 본인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간혹 가다가 가짜뉴스, 디스인포메이션 같은데 낚이는 일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느 그 유튜브 방송이나 뭐 공중파나 아니면 뭐 종편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시고 올바른 평가와 판단은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요, 단순하게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 집단의 대결 혹은 대한민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종중, 친북 세력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우파 국민들 간의 사이에 대립으로만 단순하게 규정하셔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헤게모니, 즉 패권을 두고 다툼을 하고 있는 미중 간의 이 투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샬로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12월 3일 저녁 10시 28분에 발효가 됐다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해제가 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많고, 또 어제는 12월 10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이죠. 12.12를 기해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이제 국민들께서 다 벌써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외국에서는요, 국내 언론의 일방적인 선동과는 좀 다르게 대단히 좀 냉철하게 현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질 사태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론, 상상의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한국의 현재 정치 상태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아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Decisive action taken against election fraud in Kyrgyzstan using Korean equipment. 자, using Korean equipment.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자 개표기, 전자 투표기, 계산기 이런 것을 사용했던 키르기스탄의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election fraud 혹은 liquid fraud el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키르기스탄에서 4년 전쯤에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AWEB라는 조직입니다. A는 Association, 그 다음에 W는 World, E는 Election, 그 다음에 B는 Bodies라고 하는 세계 투표 연맹이라고나 이렇게 번역을 해볼까요? 근데 이 조직이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생돼서 나간 바로 그런 조직입니다. 현재 장소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산 전자투 개표기를 수출하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하고 있어요. 왜 땅 짚고 헤엄치기인가? 외국에 일정 수량, 몇만 대가 됐든 몇천 대가 됐든 이 장비를 수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요, AWEB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그 돈을 받아가는 형식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그 대외교류협력재단, 우리 코이카라는 그런 곳이 있죠. 그 코이카에서 EDCF,
대외 경제협력차관이라든지 아니면 ODA, 저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그런 개발 원조금이죠. 이 돈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뭐다? 자, 키르기스탄에 5,000대의 전자투개표기를 팝니다. 수출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는 키르기스탄에서는요,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코이카의 대외협력자금, ODA를 통해서 우리가 코이카 자금으로 이 기기를 만든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요. 그 회사는 키르기스탄하고 협정 맺은 그 계약서만 제출을 하고 물건을 키르기스탄에 내다 주고 그리고 코이카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아주 100% 안전한 그런 대금 주고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과거 이 판교에 있는 M사에서 제 친구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보자 그래서 나갔더니 바로 그 M사의 중견 간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제가 국가정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기계를 팔고 싶은 나라가 주로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혹은 저희 중앙아시아 이런 곳곳에 좀 낙후된 지역에 독재를 원하고 또 사기 부정을 저질러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에다가 이 기계를 팔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아직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곳, 아니면 이라크, 아니면 남미 같은 니카라과, 또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또 아프리카에서는 민주콩고,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죠. 키르기스탄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당시에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제가 국정원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아마도 2012년, 3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장사가 될 법한 아이템이긴 한데 뭔가 깨름칙하다는 생각, 뭔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원천적으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로부터 파생된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세계 무슨 투표연맹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과연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 인간들의 집합체인가, 아니면 프로드, 거짓으로, 부정으로 인생을 살아오는 자들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명확하게 각성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실시간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 전부 다 북조선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의 말씀과 고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시간이다, 속보다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대는 것들을 보면은요, 그 기저에는 바로 북의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과 지시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반대한민국 세력이 마치 지식인인 양, 깨어있는 시민인 양, 아니면 상당한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스스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해서 아무런 언론이나 마구마구 보시면서 얘네들이 맞는 보도를 하고 있네, 지금 정확하게 속보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이 아노미 현상이 생기고 가치 판단에 혼동이 생기고 이럴 때는요, 좀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좀 유보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외국에서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Dignified the martial law that lasted only 6 hours
setting a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shortest and most peaceful investigation into election fraud. 그러니까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오른 만큼 부정선거를 조사만 하고 평화롭게 해제한 격조 높은 계엄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즘에 이 언론사 중에 가장 신뢰만한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라고 생각하면요, 그분들은 감히 제 얘기하건대 개 돼지보다도 못한 금수보다 못한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CNN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금수보다 못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뉴스의 채널은요, 다름 아닌 X, 그 트위터죠. 이번에 미국의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의 장이 된 테슬라보다도 지금 우주 통신 사업의 대가로 명성을 쌓고 있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사서 세계인들에게 자유에 말할 수 있는, 언론에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끔 해놓은 바로 그 그라운드 플랫폼이 이 X라고 하는 이 사회 소셜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Honorable Washington Windsor라고 하는 이쪽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한 6, 7가지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요,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질서 있고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계엄령을 시행했다. 밤새 단 6시간 동안 지속된 이 행사는 전례 없는 간결함 그리고 예의 바른 행사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될 만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A bloodless and unprecedented martial law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bloodless 그럼 피가 없다는 뜻이죠. unprecedented 그러면 전례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즉, 피도 흘리지 않고 전례 없는 계엄령이 발동되었는데 작전은 단 한 명의 사상자나 부상자가 없이 진행이 되었고 경고 사격도 없고 시험 사격도 없고 체포나 구금도 없었다. 전체 과정은 완전하게 평화로웠고 물리적 갈등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중동이나 저 좌익스러운 그 좌파 기레기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무슨 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다 이래가면서 저 좌파 쓰레기들이 하고 있는 얘기만 잔뜩 물어다 날르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기사나 방송 소식을 보고서 윤석열이가 술 취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대. 지 부인 김건희의 추함과 더러움을 감추기 해갖고 일부러 저런 짓을 했대. 이런 식으로 경고망동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쓰레기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심적 고충이 물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외국에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Objective and timely conclusion. 객관적이고도 그리고 시의적절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령은 선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적으로 삼아 수색 및 압수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자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놀라운 효율성과 규례에 근거하여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차분하게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죠. 자, 세 번째는요,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 Framework.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정당성과 헌법적인 틀 속에서 이 일이 수행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화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라고 하는 아미스티스라 그러죠. 이 휴전 상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법적 지위는 계엄령을 포함한 전시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만의 법률적인 그 형태, 틀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배치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에 속하는 권한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에 입각한 현실에 입각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외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키르기스탄 election irregularities and immediate 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키르기스탄의 선거 부정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결정은 키르기스탄 대통령의 직접 보고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고 그는 자국의 선거 부정이 한국의 투표 기계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해 줬어요.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 그리고 이러한 키르기스탄 대통령의 폭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있었던 잠재적인 이 선거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하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Preserving democracy against the anti-state threats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반국가적인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즉 계엄령은 친중, 반미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제기한 민주적 성실성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 절실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적인 즉 반합법적, 불법적인 사기 방법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진 이 개개인들, 즉 대한민국의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은 이 판사에 대한 위협,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내무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하는 감사원 위원장들을 포함한 국가를 위협하는 탄핵 행동에 가담을 하고 정부 측의 행정부에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 불법으로 선출된 자들에 의한 입법부가 국회에서 그 예산 심의라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죠.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의 위기가 더욱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민주적이고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적인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시행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이를 철폐함으로써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합법적인 대응은 법치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나 여러 쓰레기 집단의 보도 혹은 그런 쓰레기 방송국들의 보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격조 높은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와 같은 그 외국 사람들의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요 어저께도 대통령의 담화문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굿캅 앤드 배드캅. 우리 옛날에 그 누구죠?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죠. 제가 갑자기 그 박중훈 씨는 이런 안성기, 박중훈이가 선배 후배 세트로 나와서 굿캅, 배드캅 그런 역할을 해서 얼마나 경찰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상당히 유쾌하게 재미나게 풍자했던
그런 영화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12월 13일, 어제가 1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12월 12일로 돌아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에 의한 내란 음모를 확답받기 위해서 최종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가죠. 바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결국 습격을 해서 습격이라기보다도 정당한 체포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벌어졌던 12.12 사태라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에 나타난 그 이야기들은요 정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머리 텅 빈 무슨 뭐 난민들 뭐 위하고 어떤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식놈을 내깔려 놓고도 기르지 않겠다, 뭐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물론 걷다가 몸 갖다 들이대고 애를 낳은 그것도 뭐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수준의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아이들,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모델을 하느니 뭐 영화배우를 하느니 그까짓 것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면서 영화를 찍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거기서 연기하는 그 중학교밖에 안 나온 개의 지적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좌파 진영의 그 영화를 통한 필름을 통한 거짓 선전선동에 제발 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12월 12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략 28분여 30분 좀 안 됐죠. 그런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얘기가 먼저 나오고 했다라면 좋았겠는데 좀 순서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민주당의 폭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의 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어요. 두 번째, 대통령이 이와 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자 바로 그 이어서 대법원에서는 조국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고 징역 2심이 확정이 됩니다. 조국이 지금 아마 유치장 앞에 서갖고 팬티 벗고 학문 검사를 지금 받고 있을 시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 일정과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자, 이러한 어제 조국이라고 하는 저 파렴치한 인간에 대한, 인간이 아니죠, 인간보다 못한 놈이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 이하의 저 짐승에게 최종 판결을 낸 대법원의 판결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특히 우리 야당의 민주당 애들은 여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구나, 그리고 저 윤석열이 아직도 여전히 무시무시한 권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코람 더유 맞습니까? 코람 아이코리안? 이거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또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대법원 판결을 놓고 국민들은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가 좀 제대로 돌아가나 싶은데, 자, 유재수 감찰을 무마해주고 지 자식들 부정으로 대학 입학시키고 이게 벌써 난리 난 지가 언제 얘기입니까? 네? 몇 년이 지났죠? 4년이 넘었잖아요. 4년이 뭐 이제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제서야 이런 판결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사법조직은요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의 대통령 누구다?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면서 야당의 저 쓰레기들에게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조성하는데,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힘당은 원내대표로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을 선출을 했어요. 결국 이것은 탄핵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사정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권성동 이자도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아주 사악한 놈 중에 한 놈이에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울먹거리면서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그런 아주 쓰레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를 내세워서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이미 인천 같은 경우에 시당에서는 이미 유성복 인천시장부터 비롯해서 탄핵 쪽으로 다 이제 뭐 기울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면에 한동훈은 국민의힘당 대표로 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죠.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한패입니까? 적입니까? 자, 한패다 1번, 적이다 2번.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아직까지 내용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고요. 한패다 1번, 적이다 2번. 지금 뭐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형수 찢은 고추 잠자리면 재밌는 글 올려주시는. 나는 항상 거짓말을 자동으로 합니다래요. 예, 누구야? 이 찌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예? 그 다음에 양정철 플러스 조혜주 긴급 체포. 여기 한 놈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근영. 응? 이근영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한패일까요? 아니면 적일까요? 보여지는 건 지금 적대 세력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제로는 한패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기 지금 저희 독자들은 지금 1번보다 2번 적대 관계다라는 분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뜻은 제가 존중을 하고요. 예, 적이라고 보신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의 저항이 불길같이 일어났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제에서 하차를 하게 되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되고 문재인과 적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여러분들께서는 야, 그래도 이재명 같은 놈에게 대통령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윤석열을 갖다가 우리 우파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파 대통령이 되면 공정과 상식이 복원이 되고 올바르된 법치가 확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을 공포하던 바로 그날 제가 실시간으로 그 기자회견 담화문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반국가 세력을 색출해서 아주 박멸을 하겠다라는 아주 강인한 의지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드는 생각은 반국가 세력의 핵심 수괴는 문재인인데 어떻게 문재인에게는 수사를 착수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라고 말씀을 할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제 날짜로 대국민 반환을 보면 선관위의 문제점, 뭐 자녀들을 특별 채용한다든지 부정을 했다니 뭐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작년 10월 10일 날 국정원 3차장 백종욱 씨가 나와서 자, 지금 단 5%에 해당하는 선관위의 서버나 장비 점검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허술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선거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은 뭘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밝힐 것은 밝히고, 그리고 금년도 4월 달에 있을 총선거를 대비해서 사전 안전 점검 떠나서 안전 점검 이후에 장비가 중국의 장비를 쓰고 있다라든가, 중국과 연결되는 1점이라도 그런 장비가 있다 그러면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었던 김규현 씨는 겁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김규현 국정원장 당시 그와 같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콩을만해져갖고 아무런 지시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담력도 용기도 결단력도 없는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의 우선 사람 보는 눈이 미흡했다. 굉장히 수준이 낮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에 앉아있던 김규현 씨는 설령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정도는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는 이것만큼 기회주의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주의자. 즉, 복지부동, 그 다음에 복지안동, 이렇게 되죠. 복지부동은 바짝 엎드려갖고 땅바닥에 엎드려, 중국식으로는 탕핑이죠. 엎드려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복지안동 그러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알만 좌우로 굴리고 있는 걸 갖다 복지안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국정원의 최고의 우리 보안 전문가들이 이 서버, 다도 아닙니다. 선관위의 5%밖에 안 돼요. 그 작은 5%만을 조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31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수사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려면요, 어떻게 되죠? 제가 국정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해서 귀한 것을 확인해 주셔서 고맙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 갔던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 우리 요원들께서 바라보는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 뭐가 있고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우리 정의로운 국정원의 요원들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또 황모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그 서울의 봄 거기 나오는 그런 영화배우 애들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국정원은. 네? 보통 우리 정규과장 입사를 하려면요, 300대, 500대 1 이런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물론 그 가운데는 엄마 아버지가 직원이라서 혜택 받는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은 다수는 아니지만 있긴 하더라도 사실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원들은요,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수준 높은 우리 국정원의 요원들이 가서 실사를 하고 점검을 했더니 이거 100점 만점에 31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국정원장은 뭐를 해야 돼? 대통령이 안 한다 그래도 대통령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국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이 지금 독박을 써서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국가를 소위 말해 경영하기 위해서는 갖가지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갖다가 캐야 되는데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갖다 없애버리는 문재인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 나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 이런 미숙한 얘기를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뭔가 통치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왔죠.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윤석열 관계가 이렇게 뻐그러진, 소위 원수가 됐던 것처럼 비춰졌죠. 2022년, 2021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그 관계가 진짜 뻐그러져서 대척점에 소위 반대되는 관계였는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아직까지 인정한 바가 없어서 그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요. 저희들 공작 업무를 했던 우리 공작관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요. 둘이는 사실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어떤 연기를 갖다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야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내 후배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노무현 정신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정신이 그대로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좌파가 영구적인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을 좌익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지금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처럼 보입니다. 극단으로 치더라도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할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원래 한 팀인데 겉으로만 다른 팀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물론 가장 나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없는 일,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내린 이 계엄이라는 것은요. 법리적으로 다툰다라면 내란죄 성립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 법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란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를 통한 그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의 공동 정범이에요. 박영수와 함께. 물론 여기 이원석이도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싸운 듯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더라도 결국 최후에는 같은 배를 타야 됩니다. 5월 동주와는 서로 상반된 그런 게 아니고요. 5월 동주는 지금처럼 보여지는 게 5월 동주고 실제로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건 아니면 파라다이스 가든 간에. 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 굿캅, 좋은 경찰,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배드캅,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국을 어제 날짜로 제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재명이 제끼되죠. 자, 이재명이 언제 제낄 수 있어요? 내년도 2월 달에 2차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차 재판을 받고 한 늦어도 5월 달이면 최종 이재명의 빠지가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설령 대통령이 지금 내일 국회에서 탄핵으로 결정이 돼서 헌법재판소 넘어가서 뭐 직무가 정지되든 말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최종 판결까지는 최하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그 이전에 이재명이도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은 토사구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동훈이도 토사구팽이 되는데 보면은 한동훈은 본인의 과오 때문에 토사구팽이 될 겁니다. 뭐냐? 법무장관 시절에 그렇게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무슨 수로 했었을까요? 법무장관 그 월급 받아봐야 이거 몇 푼 된다고? 한 번에 할 때마다 억대로 돈이 들어가는 그 여론조사를 한동훈이가 장관직에 앉아서 그걸 해왔다. 장인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나요? 보통 검사장까지 하고 나가서 변호사면은 무슨 1년에 몇십억씩 번다고 하는데
그 많이 벌은 돈, 물론 깨끗한 돈이 아니겠죠.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사위인 한동훈에게 다 줬었을까? 아니면 미국에 방문을 해서 법무부 FAL 만나면서 뉴욕 검찰청을 방문합니다. 언제? 2022년 7월 달에. 그러면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은 전 세계적으로 머니런더링, 자금 세탁범들을 잡는 가장 핵심 부서예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한 대북 송금, 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 증거를 다 받아왔다고 했는데 법무부의 한동훈 이름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 미국에서 받아온 그 범죄 증거 자료를 가지고 박원순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재명이나 이런 애들하고 뒷거래 했을 수 있겠다. 즉 범죄를 무마해주고 다구리 치는 대신에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나머지 이더리움으로 되어 있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대신 착복하는 것이죠. 검사들 가운데 이렇게 스폰서를 받고 술 얻어마시고 밥 얻어먹고 심지어는 밤중에 홀라당 레슬링까지 하는 그런 검사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내연의 관계 부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들 얘기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되어 있는 중국 간첩들과 교류를 맺으면서 상당히 중국 쪽하고도 가까운 그런 검사들도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중국 윤영성 정치협상회의의 주요 자리에 있는 조선족 출신의 이름이 두 자인 미스터 김이 있어요. 그 미스터 김은 대한민국의 검사장, 특히나 국정원의 차장까지 했던 최모 검사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가깝고 노영민이라든가 혹은 여러 그 정치인들과도 친하게 지낸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는 역시 이재명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칼이 이재명에게도 정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또 다른 칼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검사로 출발해서 살아가는데 기껏 해봤자 한 20, 30년 기껏 하고 나와서 변호사 하는 걸로 성이 차지 않는 거죠. 나도 한동훈이나 이원석처럼 장관도 해보고 검찰총장도 해보고 아니면 윤석열처럼 대통령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이런 야심찬 검사들이 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야심찬 검사들은 어떻게 하죠? 마치 살모사가 애미를 물어 죽이듯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칼질을 하고 자리에 올라간 한동훈이나 이원석, 윤석열의 목에다 칼질을 하고 다시금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좋지 못한 관행이 습관적으로 지금 검찰 조직에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와 같이 건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법조계, 물론 검찰 조직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법 조직은 더 썩었죠. 권순일이라고 하는 저런 자가 선거관리위원장도 했고 대장동의 뒷배로 작동을 했는데 거기 봤더니 대통령 박근혜 시절에 민정수석 했던 최재경,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순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요 안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 한 게 곽상도 그거 하나뿐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고 공짜로 평생을 살아가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국정 상태는요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비정상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검사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발 좀 탄핵안이 가결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욱더 증폭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질수록
우리 검사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이 검사 출신 애들 보면요, 상당히 얌생이 같은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 절대로 우리 요원들처럼 어려운 일을 한다 보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사관들이 수사해갖고 오면은 밥상 딱 보고서, 아이고 이거는 짜네요. 이건 좀 매운 것 같아요. 이건 셔요. 이건 좀 들쩍지근하네요. 이건 매워요. 이러면서 음식 품평에는 그런 자들의 습성과 비슷하다라고 평가해 주면 돼요. 집값 것들이 검사라고 하지만 아는 게 얼마나 있고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자, 이렇듯이 이런 사회에 이런 문화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현 대통령과 한동훈 같은 당대표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져야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자기들이 그래야 유명세가 탈 수가 있고 자기들이 돋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종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검사들이고 판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무슨 서버가 포렌식 끝났다 어쨌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 부정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됐다고 해서 포렌식 작업이 끝났고 확실하게 빼박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입니다. 아직까지는. 내년 1월 20일에 이침시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까지는 뭡니까? 조 바이든 정부예요. 그럼 조 바이든 정부의 실체는 뭐다? 부정, 불법, 조작, 위조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야.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 그러면 그거를 지금 조 바이든 정부 쪽에다 열어줘 봐야 하등이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집니다. 왜? 그 부정선거 증거가 나와서 이렇게 밝혀지면은 조 바이든 4년 자체가 부정이 돼요. 한순간에 그냥 이 전산망에서 삭제되듯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정선거에 증거가 나왔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것을 미국과 공유할 수가 있다 없다. 공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된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이것은 지금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로 넘어가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제법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이 서류 접수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안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든 뭐든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되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최상의 결과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APEC과 G20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왔죠. 동부인 안 하고 혼자 갔다 왔어요. 자, 그때 분명히 주미 워싱턴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나 여기 국가안보실 외교부 할 것 없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을 만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의 인사들의 아마 대답이 굉장히 싸늘했던 것 같아요. 자, 뭐냐? 제가 만약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본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윤 대통령 오시는 건 좋은데 오기 전에 당신들한테 한 거 좀 조사하고 와. 뭐냐? 첫 번째, 문재인이가 6억 달러를 이집트 오라스콤에다가 불법 송금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북의 김정은이가 갚아야 될 통신 설치 장비, 인프라스트럭처 사용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조사 안 하나? 두 번째, 문재인이가 USB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수많은 정보를 담아줬는데 그 안에
주한미군 관련된 또 한국군 관련된 중요한 정보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 왜 USB에 대해 조사를 안 하고 있어? USB 조사해서 결과 갖고 와. 자, 세 번째. 니네 나라 방송국들은 무슨 평양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방송 중계 차량, 유성 송출이 되죠. 그 방송 중계 차량과 고가의 방송 장비를 가지고 와서 평양에 다 두고 오는데 그 왜 안 갖고 오지? 응? 너희들 지금 그거 네 번째로 지금 북에다가 돈을 준 거 이거는 이재명까지 포함돼서 하는 얘기인데 너네들 그런 짓 하게 되면은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생션에 대해서 위반이라는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렇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압수된 물건과 함께 갖고 와야 되겠지. 다음에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부정선거가 많았다지.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미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 증거물들을 갖고 와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아마 이 소리를 들은 순간에 주 워싱턴 한국 대사 뒷덜미에서는 아마 혈압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걔네들은 그 얘기를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간이 요만하거든. 응? 콩알보다도 작거든. 외교부 애들이. 그러니까 고민했겠지. 그러나 적당히 포장을 해서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만날 시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얘기를 전달해 줄 수는 있겠지. 그러면 더 좋게 아름다운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 의사소통이 돼서 이렇게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여기서 이번엔 윤석열이 배드캅, 저쪽에서는 트럼프가 굿캅 역할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뽑기로 했다. 밝혀내고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가장 베스트의 조건이겠죠. 그러나 어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작년 4월 27일 날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던 일론 머스크가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것을 어느 그 못된 인간 하나가 페이스북에다 올려갖고 전파를 시켰어요. 가짜뉴스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를 구성해서 지금 아마 잠잘 시간도 부족할 텐데 언제 여기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의 비밀 메시지 전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얘기들은요 어디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번 기대해 볼까요? 민주당에 대해서 손을 철저하게 보고 검찰에서 캐비넷을 활짝 열어서 이재명과 또 송영길과 또 돈을 받았던 애들, 또 태양광으로 착복한 애들, 여러 애들이 많죠. 이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국힘당에 부정한 애들도 몇 명 날라가겠죠.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재명이도 가고 영길이도 가고 민주당 애들 상당수도 가고 해서 대략 한 40-50명의 국회의원이 날라가고 국회를 다시금 뭐 그 후보자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고 혹은 재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5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다 해먹고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플랜 B, 내각제 개헌으로 돌변하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형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런 간악한 무리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이가 생각하는 그 발상 가운데 조기에 대선을 하고 핫바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를 잠시 식물 대통령으로 바지로 세워놓고 한동훈이 내각 총리로 그 실권을 잡아가겠다고 지금 그런 나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독수 국무총리를 끌고 나와서 하고 대통령 행색을 하고 있는 한동훈을 보면 꼭 바로 그와 같은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군, 검, 경찰을 다 장악했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한동훈이가 지금 모종의 밀사를 만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바로 누구냐? 양정철이죠.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의 지하 벙커에서 문재인의 지령을 받은 양정철이가 진두지휘를 하고 그가 또 한동훈에게 지령을 내려서 야 동훈아 너 옛날에 우리 문 대통령 각하의 지령을 잘 받았던 사냥개 맞지? 이번엔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에게 명령을 내려서 한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바로 원거리에 있는 문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내각을 장악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렇게도 열망하는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어서 결국 이 나라를 김대중이란 간첩이 바라는 나라, 간첩 김대중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고려 연방제가 되어서 이런 뭐 전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자치제 의원 등 모든 이런 행정 머리들을 지방분권으로 나누어서 김일성이가 획책하고 주장해왔던 바로 인민위원회 대한민국을 인민위원회 조직으로 지방분권화를 연결해서 남한을 공산화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결론은 뭐다? 자유 대한민국을 소멸시켜버리고 사회민주주의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참담한 일들을 지금 한동훈이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김대중과 이해찬 이와 같은 자들이요. 부정 투 개표기를 제작해 다오라는 주문을 벌써 20년도 더 전에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초반에서도 얘기했지만요. AWEB, 즉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y라고 하는 세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 조직과 함께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도급의 선관위가 여러 개의 부정부패, 뇌물, 로비 등등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한 부 구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 2018년도부터 공정선거 국민연대, Fair Election Solidarity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양모 대표와 함께 제가 사무총장으로 한 2년간 제가 2020년 8월 말에 8.15 국민대회를 광화문에서 하고 그 코로나 PCR 검사로 강제로 캠프에 끌려 들어갔다가 2달간 제가 사경을 헤매는 코마 혼수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해왔고 이것이 특히나 사전투표제로부터 비롯된 이 부정이었는데 이 조작과 불법의 행위가 다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아주 그 치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그때부터 밝혀왔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 때는요, 저희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당시 그 뭐죠? 지금 국힘당이 전시했던 무슨 뭐 미래통합인가 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 그 황교안 씨가 대표로 있었고 김종인이가 무슨 뭐 비대위원장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찾아갔을 때 그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눈길은요 모멸감 그 자체였습니다. 김종인이가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바퀴벌레 보듯이 하면서요 위아래로 눈을 깔아가면서 경멸을 했죠. 물론 황교안도 마찬가지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황교안은 그 이후에 개과천선을 해서 부정선거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스카이데일리가 이번에 특종 보도한 걸 보면요.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이런 자들이 각각 이런 그 부정선거에 관여를 하고 지금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었다. 그 바로 몸통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요, 무슨 저는 뭐 그 국가안보실에 있는 애들처럼 그 책상머리에서 제가 무슨 뭐 교수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뭐 연구소에서 뭐 연구원을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현장에서 퇴직 후에도 이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고교 연합 전체 선배님들과 같이 테레사 최 아이구야 US 100 US 달러를 또 지금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현장에서 부정선거가 뭔지를 직접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져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벌써 2018, 19년도에 이미 파악을 하고 시민운동에서 제가 그 공정선거 국민연대에 사무총장으로 제가 일을 하다가 급기야 2020년 8월에는 강제로 PCR 검사 결과가 조작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원이 되고 그러니까 잠금을 당해갖고 2달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폐혈증까지 갔는데 급기야 하늘에서 저를 구해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몸에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만은요. 자, 지금 12월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이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했던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가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령 포고와 함께 부정선거 이슈를 들춰내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지금 월간조선을 비롯해서 이상하게 조선일보가 굉장히 국가 권력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들인데 어떻게 이런 보도를 해요? 정신이 지금 살짝 문제 있지 않았나 봅니다. 네. 예. US 달러 100달러는 13만 5천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금 유 대표, 유재화 씨가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요.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류재화 대표가 있었던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도에 폐업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류재화 대표와 금품을 수수했던 선관위 전산 간부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자, 금년도 7월 달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근본 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영린이라도 건드린 듯한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부정선거 배후로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혜주, 양정철, 이근형, 고한석, 최정묵, 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해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에 이 김민석이 얘는 지금 사전투표율 31.9%인가 31.6%인가 그 소수점짜리까지 맞췄죠. 이게 뭐다? 결국 여기에 언급되는 조혜주, 얘 아주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양정철이, 이근영, 그 다음에 고한석, 최정무, 김민석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좀먹게 만드는 이 정말 사형에 처해도 아까울 만큼 이 아주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이 주범들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스, 그리고 핸디소프트와 이상필, 이상산, 그리고 SKCNC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연, 또 김대중 정부의 남북통신망 사업, 또 LG유플러스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모든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 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 정부 때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라고 보도합니다. 가능성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협작, 담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은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가 2002년도이고 관우정보통신과 SKCNC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고 한틀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SKCNC, 한틀 시스템, 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보기에 회사가 하나 빠졌어요. 언론 보도에. 뭐냐? 바로 판교에 있는 미루 시스템입니다. 미루. 한번 찾아보세요. 미루 시스템. 이 미루가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민주콩고공화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또 다른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남미와 니카라과 뭐 많이 있죠. 특히 민주콩고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의 이 전자2 개표기를요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아시는 분 별로 없죠. 자, 민주콩고 공화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열이 났으면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그것도 ODA 자금으로 꿀물을 빨아당기면서 A웹이라고 하는 세계 선거 뭐 연맹이라고 하는 저자들이 그렇게 팔아먹은 그 기계를 불태워버렸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y라고 하는 세계 선거연맹 저자들을요 급습해서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 그 송도에 있는 저자들의 조직을 털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코이카하고 어떤 식으로 담합하고 협잡해서 국가 예산을 강탈해 가서 배를 불려왔는지 도둑놈들이 따로 없거든요. 바로 저런 걸 두고 강도다, 도둑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자개표기에 기한을 올렸던 조혜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고 또 노무현 정부로부터 오히려 홍조, 근조 훈장을 받았대요. 저는 황교안이 안전하게 모시고 왔더니 딱 수고비로 20만 원 받은 게 다였습니다. 자, 조혜주는 이후에 문재인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영전했죠. 장관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을 하고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 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카시아님 2만 원 또 슈퍼챗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루마니아 그리고 키르기스탄 등과 같은 부정선거 논란에 근본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미루 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에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코이카 자금으로 돈 빼먹고 남의 나라로 항의받고 잘하는 짓이죠. 그리고 LG 유플러스 무선 기지국 그리고 중계기 내에는 중국 화웨이 장비가 있는데 이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원회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관위가 범죄 집도 아니다. 부정, 불법, 조작, 위작의 바로 근거지가 선관위원회였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있죠. 런징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퇴역한 장교가 만든 회사. 중국 공산당이 아끼고 전 세계를 장비 수출 통해서 역으로 백도어를 심어서 그 수출한 국가로부터 지금 정보를 빼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가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에 백도어를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회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 중국의 전산 장비를 쓰므로 인해서 내부의 선거의 명단을 다 들여다보면서 선거 결과를 당락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바로 이 역할을 이들이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언론은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바로 뭐다? 스파이다 이거예요. 스파이 장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는요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을 해서 회로기판, 즉 우리 마더보드라 그러죠. 이 회로기판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보도를 했죠. 이미 옛날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만 해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파이 칩은 운영체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코어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모든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심각하고도 심각한 국민 주권, 소브리너티를 강탈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무관심이 바로 이번 보고서 집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 그러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핵심 의혹 인물들의 연계고리를 추정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함으로 부정선거의 몸통을 속단하기보다는 향후 사정당국 수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 자, 여기 개인적인 의견 좀 첨언한다면, 이럴 때는요, 우리 사정당국 수사할 때 중국식, 북한식 방법을 도입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 불러서,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게요.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바로 관타나모식의 취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사정당국의 칼끝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애들은 자신들의 출세만을 위해서 또 장난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이 되겠죠.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점이.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 씨는요, 그로부터 한 달 반,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국정원 3차장 백 차장이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갈리죠. 그리고 1차장으로 있었던 권춘택, 그 다음에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김규현과 함께 목이 달아남에 따라갔고 그 특보하고 있던 홍장원이가 1차장이 되면서 원장 대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대량의 수억 원대의 국정원 공작금을 빼먹고 횡령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대로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였죠?
현장 요원들이 가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혔어요. 밝혔으면 네, 박진아님 감사합니다. 네, 40대 아줌마인데 공 작가님을 항상 애청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고마워요. 자,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우리 정예 요원들이 가가지고 그 범죄 증거를 갖고 왔단 말이죠.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에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런데 비겁하게 안 한 거야. 이 뭐야? 직무유기 아닌가? 직권남용 아닌가? 그러니까 다음번 국정원장으로 가실 분은요, 반드시 전임 국정원장, 현재 국정원장, 이자들부터 구속 수사해야 될 거예요. 간단해. 국법을 위반했으니까 네가 설령 이전에 국정원장 했을지언정 들어와 해갖고 네? 지하실에 끌고 들어가서 딱 가죽장화 끼고 그러고서 이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은요, 이거 여기 한 대만 갈겨버리면은 그대로 다 붑니다. 왜? 맞아본 적이 없거든. 이거는 내가 서울대 재학생 시절에 그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놈을 아침 등교 시간에 붙잡아갖고 줘 패니까 바로 자백하는 걸 내가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응?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작년에 이 증거를 밝혔을 때 국정원장은 당연히 뭘 해야 되죠? 대통령님, 이거 밝히고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내홍에 빠져 있어요. 지금 차장을 했던 아이가 완전히 도둑놈이었어요. 뭐 100억대의 횡령도 한 데다가 이번에 또 있으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국가기관을 돈 빼먹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배임 횡령 사기를 쳐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쓰레기 차장놈을 갖다가 제거한 건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가 쌓아놓은 그 똥을 치워야 된다고. 이 똥이 한두 군데도 아니야. 그것도 설사를 해놨어 막 온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닦아내고 쓸어내고 정상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이와 같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정원이 이 나라 국민들의 혈세를 받고 얻어먹고 사는 그런 처지임을 자각을 했더라면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밝혔어야 되죠. 그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국정원이 일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대통령의 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맞아요. 홍장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캔디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요, 반드시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보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붙어 다니려는 검사 애들과 달리 국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지금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정원 안에는 이미 작년도에 조사했던 모든 결과를 갖고 있을 거고 해결책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요원들이 우리 국정원 안에 내 후배들 중에 많아요. 최고의 요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요원들을 통해서 해결 방법, 대처 방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확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번 12월 3일 저녁에 방첩사 요원들과 국정원 요원들이 똑같이 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위장복을 입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좀 다 갖고 왔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저 개인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뭐가 나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무엇인가가 나가서 과거의 사건까지도 다 밝혀낼 수 있다라면은 꼭 밝혀내고 차제에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세력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중국 세력은 지금 입법부, 국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 특히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그 다음에 통일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 다 있어요. 특히나 의심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중국의 입법관으로 나와 있던 애들. 그리고 또 뭡니까? 검찰에서 나오는 무슨 또 검찰에 나온 사람들도 그 직책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로 파견된 법무관 자리.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나와 있었던 국방무관들.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북경대사관 같은 경우는 농축산식품부에서도 나와 있었고, 식약처에서 나와 있고, 해양수산부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중국을 거쳐갔던 사람들, 특히나 국정원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야 됩니다. 국정원 안에 중국 파견 근무를 다녀와서 중국의 안전부나 중국의 총참모부나 중국 공안부나 이런 곳에 포섭이 된 자들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내 눈에 다 보여. 누군지 다 보여. 이렇게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저 자식은 언제쯤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달렸겠구나. 이런 게 지금 다 보인다고. 그런데 단 한 놈도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외국 정보기관에 흡수돼서, 즉 외국 정보기관에 채용이 된 그런 공작원들을 잡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특히나 미국 워싱턴을 다녀온 애들 중에서도 많아요. 많다고. 특히나 워싱턴에서 미니스터 공사급을 한 애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미국 정보기관의 협조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자는 그 이후에 국정원장까지 돼.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다 미국 시민이 되어 있어. 그럼 뭐란 얘기야? CIA 협조자였다는 얘기지. CIA 협조자가 아닌데 미국 애들이 왜 그 국정원 출신 사람의 애들한테 미국 시민권을 왜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만 연결되면 간첩이라 그러지만 제3국가 연결되는 간첩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못해요. 근데 그와 같은 법률을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 내에서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건요,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고요. 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최상의 조건은요, 미국의 법무팀들과 한국의 이 조사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정선거를 아주 그냥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일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전 세계 리더국이 될 수가 있죠. 그건 가장 이상향적인 거예요. 그건 가장 최악의 건 뭐냐? 반국가 사회방, 종북, 친북, 종중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이 같은 간첩을 그냥 고이 모셔두는 거야. 아이고, 전임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경호관도 65명 보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전임 대통령 내분이니까 저희가 존경하고요. 이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게 바랬던 게 뭐야? 적폐를 청산하라였어요. 적폐를. 그 적폐의 핵심은 누구다? 문재인과 김정숙이야. 김정숙이 개인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져다가 이 깔맞춤한다고 온 몸뚱아리를 했던 옷과 핸드백과 구두, 각종 장신구들을, 폐물을 하니라고 몇 억을 썼는지 몇십억을 썼는지 몇백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일체 안 했어. 언제까지? 금년도 1월 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때까지 김정숙과 문재인을 극진하게 보호해드렸어.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착오다, 실수다, 큰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도 안 늦었어요. 미국이 지금 팸 본디 법무부 장관 지명자죠. 그 다음에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아마 특별검사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클 월츠 미 국가안보 보좌관, 그 다음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털시 게바드라고 하는 미국의 DNI 국가정보장이죠. 그 다음에 존 레클리프 CIA 국장,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무시무시하게 부정선거를 지금 파헤치겠다고 하는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 이런 분들과 같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가는 게 가장 극상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살고 미국도 살고 두 나라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최악의 경우, 반국가 세력이 있는데도 그 반국가 세력을 제거를 안 해. 부정부패 세력이 있는데도 그 부정부패 세력을 내가 모셨던 주군이라고 해서 제거를 안 해. 그러면 뭐가 또 안 되냐고요. 뭐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일의 지금 순서가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뒤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나 이 반국가 사범의 핵심인 문재인을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도요. 저항 세력에 부딪힙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국정원하고 수사를 하는데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은 여러와 같은 100%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뀐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애들의 저 만행과 저들의 폭거는요. 뭐 다른 분들 와서 유튜브 다니면서 많이 떠드니까 저라도 생략할게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슈퍼챗을 많이 쏘십니까? 꾸무리님.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요, 이 나라가 살기 위한 방법이 단 한 가지예요. 뭐로 가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갖다가 압승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깨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의 검사들, 판사들,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너네들이 판사시가 되고 검사가 돼서 도대체 국가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니? 그러면 미국에 있는 법조, 미국에 있는 수많은 어터니 로이어들, 변호사들처럼 이번에 6,500명이 넘는 변호사, 법조인들이 나서서 이 선거 부정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대한민국의 기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개돼지보다 못한 이런 썩어빠진 정신 자세로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에 베껴가면서 이런 가짜 인생, 거짓말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이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로의 찬스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미국의 신임 저 무시무시한 애국 충성파들이 미국을 다시 재건국하는 데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썩어빠진 부패한 정권인가 이제 백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뒷북치지 말고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노그레이션 세러모니, 즉 취임식장에 당당하게 가서 축하 사절로 가고 싶다라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도 말했지만 단 한 가지 방법. 양산에 있는 경호원들 서울에 급한 회의 있다고 다 불러 올리고 해군 특수전자 UDTC한테 지령 내려서 양산 가서 둘이 누구야? 문재인, 김정수 둘 다 포승죄를 묶어서 서울로 끌고 오라 그래. 에? 왜? 여적죄로 끌고 오라고. 그럼 끝나는 일 아니에요. 아마 문재인, 김정숙이 포승죄에 포박해서 끌고 오죠? 그러면 국민 여론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뀔 거예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증해 드릴 테니까. 자, 오후에 또 계속해서 이슈 핵펀치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8일 오전 방송에 참석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오후 2시에 다시 이슈 핵펀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고 또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자유, 애국 정신을 숭상하고 그러한 언론의 방향으로 정론 집필을 추구하는 몇 안 되는 우파 애국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신문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진행하는 아시아투데이의 유튜브 채널 이 아투TV도 많이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지금 그 한동훈이 왜 삼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지, 왜 한동훈이가 중국하고 붙어먹고 있는지를 한글과 영어로 대본을 작성하고 또 유튜브를 한글과 영어로 작성해서 제가 운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구원에다가 곧 게시를 합니다. 그렇게 게시를 한 것들을 많이 좀 퍼날라서 특히나 미국 친구들에게 많이 좀 전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